안녕하세요.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1강. 중년 이제 나를 다시 묻다. 중년의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게 다가온다. 사람들은 흔히 중년을 큰 사건이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는 삶의 결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순간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어느 평범한 아침, 늘 걷던 출근길에서 문득 발걸음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거나 손에 든 커피의 향이 예전만큼 풍성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 혹은 오랫동안 반복해온 루틴이 어느 날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막연한 공허함을 남길 때,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 요동을 맞닥뜨린다. 그런 순간은 소란스럽지 않고 그저 조용히 스며들지만 바로 그 조용함 속에 삶의 전환점이 숨어 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내면에서 묻혀있던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이 질문의 시작은 언제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지금의 나는 내가 의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젊은 시절에는 이런 질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사회가 정해준 질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따라야 할 역할과 책임이 선명하게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면 삶의 속도가 미세하게 느려지고, 그 느려짐 속에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를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는 만큼 삶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는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형성해 왔는지, 그리고 그 형성이 내가 전적으로 선택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젊은 시절의 삶은 소위 해야 하는 일들이 주도했고, 그 틀 안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욕망은 종종 뒤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중년은 더 이상 그 틀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시기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더는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찾기 시작한다. 그 기준은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질문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중년은 위기의 시간이 아니라 질문의 시간이 된다. 지금의 내 모습이 의도된 결과인지, 혹은 반복된 습관이 만든 우연의 생성물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습이 지속되길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이 묻기의 과정이 없다면 삶은 계속해서 타성에 의해 굴러갈 뿐 나를 향한 방향성을 잃게 된다. 중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이 질문을 피하면 삶은 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반대로 질문을 받아들이면 불편함이 생기지만, 그 불편함의 틈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한다. 중년은 바로 이 가능성이 움트기 시작하는 자리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질문의 힘, 중년을 깨우다. 중년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요구할 때, 그 질문의 뿌리를 가장 깊이 이해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은 단연 소크라테스다. 그는 저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플라톤을 통해 전해진 그의 사상은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의 철학적 태도는 다른 철학자들처럼 체계를 세우거나 진리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만들고, 그 질문을 통해 삶의 기준을 재구성하도록 돕는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고, 그 이유는 무지를 자각하지 못한 확신이야말로 성찰을 가로막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산파에 비유했다. 그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을 밖으로 끌어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그는 정치가, 장인, 시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전제가 무엇인지, 왜 그 기준을 따르는지, 그 기준이 실제로 타당한지 묻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답을 주지 않았고
다만 끝없는 물음을 던졌는데 그 물음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도록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남긴 명문은 중년의 성찰과 놀라울 만큼 맞닿아 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이 자기 삶을 어떤 기준에서 선택해왔는지 묻지 않는다면 그는 움직이고 행동하더라도 진정으로 자신을 살아낸 것이 아니다. 질문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며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만이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 문장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 소크라테스에게 성찰이란 후회나 반성의 과정이 아니라 내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순간이며 그 자각의 힘이 삶의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중년에 처음으로 이 질문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의 기준이 너무도 강력해서 개인의 질문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외부의 기준이 균열을 일으키고 삶의 패턴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질문이 들어설 공간이 생긴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이 시점에서 다시 되살아난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앞으로도 이 기준을 유지하고 싶은가? 지금의 나는 누가 만들어준 사람인가?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중년을 흔드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 질문을 외면하면 삶은 반복되고 이 질문을 마주하면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선택이 쌓여 만든 현재,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만들어갈 미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파악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나는 과거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낸 구조물에 가깝다. 특정한 말투가 언제부터였는지, 갈등 앞에서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어떤 취향을 강하게 선호하게 되었는지는 대부분 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경험과 상황의 누적에서 비롯된다. 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인가라는 물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순간, 그 물음은 단순한 감정의 발현이 아니라 자신을 구성하는 무의식적 구조와 마주하는 장면이라는 사실이다. 과거에 겪었던 실패와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선택을 반복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배운 역할이 나를 특정한 행동 방식으로 고정시켰을 수도 있다. 지금의 내가 익숙한 이유는 바로 그 오랜 축적 때문이다. 이렇듯 과거의 선택들이 나를 형성했다는 사실은 때로는 무거운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흔히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떠올리며 후회의 감정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성찰은 후회와 다르다. 후회는 과거를 비난하는 행위이지만 성찰은 과거의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해는 자신을 변명하는 것도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는 자신을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게 하며 그 맥락을 통해 과거의 선택이 왜 불가피했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러면 비로소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전환이 여기에서 일어난다.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선택들은 앞으로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이다. 이 자각은 부담이 아니라 자유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습관이 나를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선언이 가능해지는 시기다. 중년 이후의 시간은 바로 이 선택의 힘이 가장 뚜렷하게 작동하는 시간이다. 과거가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얼마든지 나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년을 두려움보다 가능성의 시기로 전환시킨다. 성찰이 남은 생을 선택의 삶으로 바꾸는 방식. 중년을 흔히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외부의 변화들이 동시에 몰려오기 때문일 것이다. 신체적 변화가 시작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역할이 변하며 직장에서도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이동하는 경험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들은 중년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년의 본질은 오히려 이 변화들 속에서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점에 있다. 젊은 시절의 삶이 맞추는 삶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삶은 고르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맞추는 삶은 외부의 기대와 기준이 중심에 놓인 삶이며 고르는 삶은 내면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삼는 삶이다. 이 전환은 거창한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싶은지, 어떤 감정이 나를 지치게 하고, 어떤 순간이 나를 살게 하는지에 대한 미세한 감각이 깨어나는 과정이다. 성찰은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게 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하게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 판단하게 해주며 무엇을 꼭 붙잡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만든다. 성찰은 과거를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지금의 선택을 더 의식적으로 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리고 이 성찰의 끝에는 질문 하나가 남는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을 외면하면 삶은 익숙한 흐름에 머물고 이 질문을 받아들이면 삶은 서서히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년은 바로 이 움직임이 가능한 시기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첫걸음은 다음 장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의 깊이를 탐색하는 일은 곧 중년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여정의 시작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